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의미, 여러분 교재 언어와 의미를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페이지로는 255페이지입니다. 자, 255페이지에 보면 문장의 정보와 초점이라고 나옵니다. 제 11장. 11장. 문장의 정보와 초점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통사 구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오죠. 그래서 구조적 의미와 다양한 정보적 의미, 물이 흐른다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봅시다. 물이 흐른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이 물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흐른다는 것은 이제 서술어가 되겠고요. 이 니은이라는 것은 당연히 현재를 의미하고 다는 끝으로 평서문이죠. 종결어미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멈추어 있던 물이 흐른다는 뜻도 되는 거죠. 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물이라는 뜻도 있죠. 물이 흘러가는 중이라는 뜻도 있죠. 물이 흐르고 있는 건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일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기역처럼 통사구조와 관련된 물이 흐른다는 의미가 구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니은에서 미음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상황 중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논리적 의미라면 니은이의 의미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정보적 특성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정보와 신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옵니다. 문장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구정보라는 건 한 번 했던 이야기라는 거고요. 신정보라는 건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 뒤에 25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페이지 256페이지를 펴보시면 이번에 나는 내일 영철이와 등산을 갈 거야. 이렇게 나왔죠? 나는 내일 영철이와 등산을 갈 거야.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은 누가 언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합쳐서 문장 전체의 정보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이 나타내는 정보의 가치가 어떠냐면 중립적이죠. 중립적.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문장이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된다면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번에 예를 나오죠. 너 내일 뭐 할 거야? 너 내일 뭐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뭐 할 거야? 이렇게 A가 물을 때 B가 나 내일 영철이와 등산을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똑같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문장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또 이제 만약에 4번처럼 너 내일 누구와 등산을 갈까요? 누구와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영철이와라고 대답을 하겠죠. 누구와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산을 갈 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 257쪽을 보세요. 257쪽. 자, 여러분 교재 257쪽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문장 요소의 정보적 성격을 말할 때 유용한 개념으로 구정보와 신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구정보라는 것은 뭡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old information이죠. 그렇죠? 신정보는 뭐겠어요? 새로운 거니까 new information이겠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보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렐 구자니까 이미 이것은 알고 있는 정보고 신정보는 아직 모르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는 내일 영철의 등산을 갈 거야라는 문장을 가지고 구정부와 신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에 제시된 문장은 구정부와 신정부로 구분할 수 없다. 주어진 상황이 없고 화자와 청자 간에 아무런 대화도 전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과 4의 대화에서 사용된 문장은 앞선 물음을 통해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구정부와 신정부로 알 수가 있다. 자, 밑에 보세요. 5번에 이제 예문에 나오죠. 2번에 기억의 그 2번에 나는 내일 영철이와 등산을 갈 거야. 이거는 이제 구정부와 신정부가 불가능해. 그런데 3번을 보면 너 내일 뭐 할 거야? 그랬죠?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거는 구정부죠. 그다음에 내일 이거 앞에 하면 나왔죠? 구정부죠. 영철이와 등산. 이 영철이와 등산 안 나왔잖아요. 영철이와 등산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신정부. 그다음에 갈 거야. 너 내일 뭐 할 거야라고 나왔잖아요. 리을 거야? 이건 뭐예요? 구정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57쪽에 나오고 넘겨보세요. 258쪽에 오면 너 내일 누구와 등산을 갈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258쪽에 나오는 디귿번의 4번이죠. 너 내일 누구와? 그러니까 나는 구정보죠. 그다음에 내일 이거 구정보죠. 누구한데 영철이 안 나왔죠? 영철이와는 신정보죠. 등산을 가. 이것도 누구와 등산을 갈 거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구정보죠. 이을 거야? 이것도 구정보죠. 한 번 나온 것은 다 구정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258쪽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오면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그런 성격은 문장 안에서 어떻게 구분될까? 한국어 문장에서 정보적 성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은과 가의 방식이다. 조사 은은 자 여기는 좀 여러분 밑줄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조사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일반적으로부터 밑줄 주세요. 조사 은은 구정보를 나타내고 조사 가는 신정보를 나타낸다. 그리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을 보자.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은이라는 거는 부정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 은이라고 나왔어요. 은. 그다음에 그 일이 저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문이죠. 이 어학에서는 문장이 아니라는. 그 일이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그 일이 제가 하겠습니다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그 일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거예요. 조사 은이 붙은 일은 이미 하자와 청자 모두에게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라는 지시어가 알려진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일은 부정보이죠. 조사 가가 결합한 것은 쟤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 즉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6, 니은처럼 구정보에 조사 가가 결합하거나 신정보에 은이 결합하면 문장이 안 된다는 거죠. 비문이라는 것은 문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9쪽. 259쪽에서는 지금 뭡니까? 두 번째 단락. 은이 구정부와 잘 어울리고 가가 신정부와 어울린다는 사실은 의문사와의 결합 가능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 무엇 같은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지시 정보가 없죠. 이들은 알려진 정보, 즉 구정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의문사의 특성 때문에 구정부와 어울리는 조사 은의 사용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구정부와 이게 이제 은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신정보와 어울리는 조사 가의 결합은 신정보 가 이것은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밖에 누가 왔습니까? 누가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가를 누구는 왔습니까? 안 된다는 거. 언제가 당신 생일입니까? 새로운 거죠. 모임 장소를 어디가 좋을까요? 새로운 거죠. 둘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새로운 거죠. 이렇게 쓸 때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정보 에서는 은 이런 거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의문사가 조사 은과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문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강조하는 반어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이다. 거기 두 줄 밑줄 치세요. 그런데 다음에 마지막 단락 의문사가부터 쭉 밑줄 쳐서 경우이다까지. 그래서 그 의문사가 조사 은과 결합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문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강조하는 반어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260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자, 260쪽을 이제 보시면 누구가 좋아서 이 일을 합니까? 이 누구는 좋아서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는을 썼죠. 이게 약간 이제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반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또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만 언제는 이렇게 썼죠. 또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다 간다는 거죠. 무엇은 제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약간 반어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60쪽이 또한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발화가 신정보인 것이 분명할 때 가의 결합은 자연스럽지만 은은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9번의 기역을 보세요. 9번의 기역을 보면 옛날에 어떤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정보죠.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구나.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이렇게 나왔죠. 다 새로운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옛날 이야기에 도입 발화죠. 발화라는 것은 이제 말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한철은 펼발자에 말을 화자입니다. 발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니은은 즉흥적인 느낌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새로운 대상을 소개하는 거죠.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가를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을 쓰면 이상하다는 거죠. 자, 261쪽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옛날에 어떤 마을 한 나무꾼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아, 벌써 한 학기는 다 끝나가는구나. 이상하죠? 그때 사자 한 마리는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은이 언제나 구정부에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은은 때로는 신정부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은은 대조의 의미를 쓴다. 자, 여기도 두 줄을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런데 다음에 조사은이 언제나 구정부에 연결되는 건 아니다. 조사은은 때때로 신정부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는데 은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조라는 것은 이제 다르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대조라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밖에 비가 오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비는 오지 않지만 구름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들어왔으니까 부정보고 구름은 신정보죠. 이때는 는과 은을 썼죠. 자, 이게 이제 비는 오지 않는데 구름은 끼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조적이잖아요. 이럴 때 는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국어 공부는 잘 되나요? 국어는 재미있습니다만 영어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건 합해서 나왔으니까 부정보고 영어는 신정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61쪽의 마지막 단락,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보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략해도 대화상 어려움이 없지만 신정보는 청자가 필요한 정보, 아직 모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신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 신정보만 남겨두고 또 생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62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262쪽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 무얼 먹을까요? 그러니까 비빔밥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딱 핵심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무얼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얼 먹을까요?라고 하면 뭐 우리 비빔밥을 먹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비빔밥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4번은 우리 무얼 먹을까요? 우리 비빔밥 먹죠.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화를 할 때 좀 더 그 비빔밥 먹는 거 어때요?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263쪽입니다. 자, 주제와 설명이라고 나왔죠. 주제와 설명. 이 주제라는 것은 이제 터픽이죠. 화자가 자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263쪽의 첫째 줄 주제 터픽 또는 쓰임은 화자가 무엇에 대해 말할 때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말한다. 설명은 그 무엇에 대한 서술에 해당되는 정보를 말한다.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주제와 설명을 다른 말로 화제와 논평이라고도 한다. 이 주제를 화제라고도 하고 이 설명을 논평이라고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의미를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구별한다는 점에서 주제와 설명이 이제 구정부와 신정부와 비슷하다. 그러나 정보의 구별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정부와 신정부는 정보를 청자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문제 삼는 관점, 즉 청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주제와 설명은 화자가 문장의 정보를 말해주는 무엇과 그 무엇에 대한 서술로 하기 때문에 화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주제와 그러니까 이 주제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화자 중심이라는 거 말하는 사람. 근데 이 구정부와 신정부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청자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5번의 예문 263쪽에 나오는 15번이죠.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썼죠.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다. 설명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이 책은 영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책이 주제죠. 그 다음에 뒤에 영철이의 것이다. 요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획을 보면 대한민국은 화자가 설명하려는 대상이고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한 서술이죠. 15 니은에서 이 책은 화자가 말하려는 대상이고 영철의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화자의 설명이죠. 그래서 그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제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이제 설명이라고 하겠죠. 주제와 설명을 다룰 때, 자, 264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주제와 설명을 다룰 때, 흔히 정보 전달력의 차이를 든다. 정보 전달력은 커뮤니케이티브, 커뮤니커티브죠. 다이나미즘 이런 거 나왔죠.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커뮤니커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강세 오겠죠. 그 다음에 다이나미즘. 이걸 이제 정보 전달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이 되는 이 다이나미즘이잖아요. 그 어떤 동적인 상태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정보가 가지는 의사소통상 중요도를 말한다는 거죠. 정보가 화자나 청자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정보 전달력이 크다 하고 덜 중요하면 작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력을 기준으로 할 때 주제는 작고 설명은 크다는 거죠. 주제는 작고 설명은 크다.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264쪽에 264쪽입니다. 거기 그 넷째 줄부터 어떤 정보가 화자나 청자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정보 전달력이 크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면 정보 전달력이 작다고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력을 이야기하는데 문장을 구성할 때 주제가 가장 먼저 실현되기 때문에 주제는 주어와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자, 밑에 보세요. 16번에 독도는 동해에 있다. 독도는 동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독도는이라는 것은 이제 은는이가 없었으니까 주어도 되면서 주제도 되는 거죠. 독도에 동해에 있는 것은 설명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동해에는 이럴 때는 이거는 주어가 안 되죠. 주제죠. 그다음에 독도가 있다. 이것은 설명이죠. 설명인데 여기에 이제 독도가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16기획을 보면 주제와 주어가 일치하지만 16니은에서는 주제와 주어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주제와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와 주어의 차이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여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17번 별표, 별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주제의 기능 영역은 문장을 넘어서지만 주어의 기능 영역은 문장이다. 주제는 그렇지 않으나 주어는 문장의 서술어와 선택작을 가질 수 있다. 주제는 한정명사나 총칙명사야지만 주어는 그렇지 않다. 자, 이건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265쪽으로 넘어가면 자, 기역. 지금 주제의 기능은 문장을 넘어서지만 주어의 기능 영역은 문장이다. 자, 주제와 주어의 기능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주제의 기능 영역은 문장을 넘어서는데 주어는 문장 범위 내에서만 기능을 수행한다. 자, 예를 들어서 춘향이는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했고 춘향이는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 밑에. 그래서 기역본과 니은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음씨도 곱다. 마음씨도 곱다. 이렇게 이제 했고 곱다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기역에서 뒷문장의 주제어는 생략되어 있다. 뒷문장이 그래도 그것이 앞문장에 제시된 춘향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앞문장의 주제어 춘향이는 이 문장 경계를 넘어 뒷문장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그러나 18니은에서 뒷문장의 주어가 생략되면 비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록 앞문장에 주어 얼굴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술어 예쁘다의 주어로만 기능하고 문장의 서술어 곱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주제의 기능 영역은 문장 범위에 제한된다는 주어의 기능 영역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춘향이는 얼굴이 예쁘다. 이제 이거 이제 얼굴이 예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씨도 곱다. 이렇게 쓰면 상관이 없죠. 춘향이는 이제 이 배분 법칙처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춘향이는 얼굴이 예쁘다 해놓고 곱다라고 이걸 써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곱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마음씨라든가 이런 의미로 쓴다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좀 비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17 니은은 서술어와 호응 관계에 있어서 주제와 주어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는 문장이 서술어와 별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주어는 선택지역이 있다. 자, 철수는 애가 탔다. 그는 의지가 굳다. 기역 니은에서 타다와 굳다는 주어 애와 의지의 동작이나 속성을 드러내기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제약은 주제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역에 애가 타다, 니은의 의지가 굳다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상호 선택제약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굳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애가 타다, 애가 타다, 의지가 굳다 이렇게 써야죠. 연결된다는 거죠. 주제와 관련해서 17 기역의 철수는 이나 19 니은의 그는은 각각 서술어 타다나 굳다와 아무런 연결 제약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는 애가 탔다를 그는 애가 탔다. 그는 의지가 굳다를 철수는 의지가 굳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어의 자리에 다른 것이 와도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66쪽. 어떤 사람은 너를 찾았다.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았다. 이 일은 누가 하면 좋겠다. 이거는 신정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일은 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거기 나오죠. 기역 니은을 보면 사람이나 누구가 주어로 제시될 때는 자연스럽지만 주제로 제시되면 비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곳의 사람이나 누구가 비한정 명사다. 그래서 기역에서 어떤 사람은 아직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니은의 누구 역시 지칭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의문사다.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주제가 될 수 없다. 주어는 이런 제약이 없다라고 나왔죠. 주제가 주어와 구별되는 특성에 따라 언어를 유형론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문장을 구성할 때 두드러지는지 주제가 두드러지는지 주어가 두드러지는지 살펴보면 주제 부각형과 주어 부각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주제 부각형이다. 거기다 또 밑줄 쳐놓으세요. 한국어는 주제 부각형에 해당한다. 자, 밑줄 쫙 치시고 자, 그 다음에도 별 3개 쳐놓으세요. 21번. 주제 부각형 언어의 특징. 자, 기획번 주제 표지는 있으나 주어 표지는 수의적이다. 수의적이라는 건 뜻을 따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따라가는 거. 니은 피동 구분이 없거나 드물다. 디귿 형식 주어가 없다. 리을 이중 주어 구문이 있다. 미음 동일 지시 명사의 삭제는 주어가 아니라 주제가 통제한다. 비읍 동사가 문장 끝에 온다. 시옷 어떤 요소이든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응 주제 설명이 기본적인 문장 구조다. 자, 267쪽에 보면 21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한국어에서도 발견된 특징이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주제 부각형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문두성, 그 문장의 앞에 온다는 거죠. 문두성이라는 것은. 부정보. 오래됐다는 거죠. 또 대하여성.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하여성이에요. 여기 about이 뭐뭐에 대하여잖아요. 여기 NESS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하여성이라. 무엇에 대해 설명한다는 거죠. 주제 설명. 예를 들어서 22번의 예문 나오죠. 267쪽에. 다운이는 요리를 잘한다. 요리는 다운이가 잘한다. 기역, 니은이 가진 논리적 의미는 비슷하다. 그러나 두 문장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기역은 다운이에 대해 말하는 거죠. 니은은 요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두 주제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대하여성이라는 거죠. 거기 다운이는 22 기역에 밑줄 치시고 22 니은의 요리는 밑줄 쳐놓으세요. 자, 문제성. 문장의 앞에 온다는 거죠. 센텐스 이니셜 포지션이라고 나왔죠. 이니셜이 처음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제는 문두자리에 놓이므로 문두성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제 23번에 이제 나온 예문에 철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철수는 좋아하는 사람이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좋아하는 철수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철수는. 그러니까 리을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다는 것은 비문 아닌데 세모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268쪽. 그러나 니은과 디귿처럼 원래 문두에 있던 주제의 위치를 문장 안으로 바꾸면 불가능하다.
23 리을은 문장의 끝에 주제가 놓인 경우인데 어색하지만 가능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자 철수는 도치법이니까.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는 주제가 문두성, 문장이 제일 처음에 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정보성이죠. 주제의 정보 특성이 구정보, 오래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각 요소는 구정보와 신정보가 있는데 구별 기준을 적용해 보면 주제는 구정보다. 이 주제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정보, 신정보 계속 나왔던 거고요.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24번에 이제 예문에 보면 청자가 모르는 걸 주제로 삼는 것은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나왔죠. 철수는 수학이 재미있대 했는데 응? 철수가 누군데? 철수를 아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화자 A가 철수를 주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B의 말로 볼 때 B는 아직 철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A가 철수처럼 주제로 제시함으로써 마치 B가 이미 철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다. 철수가 누구인지 청자 B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죠. 철수는 수학이 재밌대. 그래? 정말 재밌는 친구네. 한편 주제 설명 구조에서 주제가 주로 구정보를 나타내는 것처럼 설명은 신정보를 나타낸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제와 설명을 이야기할 때 주제는 구정보, 설명은 신정보죠. 예를 들어서 철수는 이렇게 이제 B가 안다면 구정보잖아요. 수학이 재밌대. 라면 신정보라는 거죠. 자, 269쪽으로 넘어가서 철수는 수학이 재밌대. 철수는 주제이면서 부정보고 수학이 재밌대는 설명이면서 신정보죠. 그러나 설명 부분이 언제나 신정보인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된다. 주제는 구정보를 담는 게 보통이지만 설명은 신정보뿐 아니라 구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영희는 어느 과목이 재밌대요. 영희는 주제 구정보죠. 국어가 재밌대요. 국어는 신정보, 재밌대요. 구정보. 그러니까 설명은 신정보와 구정보가 합해졌다는 거죠. 앞에서 나온 것을 또 나왔으면 부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의 발화를 바탕으로 B의 발화 정보를 부정보와 신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제인 영희는 A의 발화에서 확인되니까 구정보죠. 그다음에 국어가는 새롭게 됐으니까 신정보. 그다음에 재미있대가 또 나왔으니까 구정보. 자, 초점과 잉여 정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정보.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온 구정보와 신정보, 주제와 설명 구성이 전체 정보 구성을 살피는 거라면 초점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269쪽에 11.3의 그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보아온 다음에 부정보와 신정보, 주제와 설명 구성이 문장 전체의 정보 구성을 살피는 거라면 초점은 전체 정보가 아니라 문장은 특정 구성 요소가 가지는 정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강세로 표현되고 대개의 경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정보에 강세를 줌으로써 청자, 듣는 자로 하여금 넘겨보세요.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온다. 자, 270쪽으로 넘어왔어요. 눈이 온다. 그 28과 같은 문장은 즉흥적인 느낌을 단문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이지만 눈의 강세가 오죠. 그러니까 스노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첫째 부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 초점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29번에 얘가 나오죠. 나는 어제 공원에서 영수를 만나지 않았다. 이거는 어제 공원에서 영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공원에서 영수를 만난 때는 어제가 아니다. 내가 어제 영수를 만난 곳은 공원이 아니다.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영수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억력이 다 된다는 거죠. 만약에 초점 요소가 나라면 기억의 의미를 어, 그 29, 그 기억의 의미를 어제라면, 니은의 의미를 공원이라면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기읍번엔 내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니은번 어제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디귿번은 공원이 동그라미, 리을번 영수가 동그라미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것들이 강조라는 거예요. 아니다 앞에 나온 거. 지금 아까 했죠. 내가, 어제가, 공원이, 영수가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강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이 강조다. 자, 둘째 문답상 이제 퀘스천 앤서 표현대 의미.
대화에서 물음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내가 그것을 철수에게 주었느냐? 아니요, 민수가 주었어요. 이 기억이죠? 아니요, 전 이것을 주었어요. 아니요, 전 민수에게 주었어요. 아니요, 전 빌려줬어요. 자, 30의 A와 B는 물음과 대답이죠. 문답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에서 무엇이 초점 요소인지에 따라 B의 대답은 기억에서 리을로 간다는 겁니다. 초점 요소가 네라면 30B 기억의 대답문이 그것이라면 30B 니은의 대답문이 철수라면 30B, 디귿의 대답문이 주었느냐라면 30B, 리을의 대답문이 각각 자연스럽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점 요소가 내가 여기 내가 그러니까 네가라고 하잖아요. 내가라고 하면 30B 기억의 대답문이 그렇죠. 네가 주었느냐? 그러면 아니요 민수가 주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음, 그것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주었느냐? 아니면 전 이것을 주었어요. 이런 이야기죠. 30B 니은의 대답문. 또 네가 그것을 철수에게 주었느냐? 철수를 강조 아니 민수에게 줬어요. 민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오면 아니요 빌려주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글을 쓸 때에는 초점 요소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초점 요소에 강세를 주는데 이제 강조할 때 보조사 많이 있다는 게 나오죠. 자, 보세요. 31번 예문에 로미오는 줄리엣을 좋아한다. 로미오만 줄리엣을 좋아한다. 로미오는 줄리엣만 좋아한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좋아하기만 한다. 여기도 다 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로미오 기획번 로미오 다음에 만, 니은번에 줄리엣 다음에 만, 그다음에 리을 디귿번에 좋아하기 다음에 만 이렇게. 그래서 이 31의 문장은 말이라면 쉽게 초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글이라면 어느 것이 초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만을 사용하면 이제 초점이 되는데 기획은 로미오가, 니은은 줄리엣이, 디귿은 좋아하기가 초점이라는 거죠. 만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전달된 정보 가운데 없애도 지장이 없는 거 이걸 잉여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잉여 정보. 우리말에서 이 잉여 정보가 많죠. 이걸 이제 리던던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잉여 정보라는 것은 뭐 중원 부원이란 말도 쓰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사족이란 말 쓰죠. 뱀에 발이 있다. 뱀은 이게 발이 없잖아요. 여기다 발을 그리는 거예요. 뱀만 그리면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전합에서 만나자 이러죠. 또 내가 아는 지인, 내가 아는데 지인이. 그다음에 야 떠나자 동해 바다로. 해가 바다죠. 그다음에 뼈골, 뼈인데 다시 골을 썼어요. 양친인데 부모를 썼어요. 또 돼지 족발, 족이 발인데 발을 썼죠. 이런 게 되게 많죠, 우리말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72쪽으로 넘기면 그 잉여 정보, 첫째 어휘 요소와 문법에서의 중복으로 잉여 정보가 나타나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 나도인데 역시를 써놨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너만 혼자. 이게 많이 혼자잖아요. 언론의 뜻이잖아요. 매 시간, 매가 뭐뭐 마다잖아요. 근데 시간마다. 이 중에 하나는 빼라는 소리죠. 그래서 32 기역에는 보조사 도와 역시가 같다.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된다. 니은의 보조사 만과 혼자도 같다. 디귿의 매와 마다도 같다. 각각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다음 둘째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중복으로 인해 잉여 정보. 잠만 자는 잠보. 그 잠보라는 게 잠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만 자는 이거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자, 아름다운 미녀. 이건 뭐예요? 니은번에 아름다운 또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넘어져도 오뚝 일어나는 여기까지 가로. 오뚝이죠. 우리가 이제 상표 중에 오뚜기 식품에서 오뚜기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오뚜기가 아니라 오뚜기가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다 설명했다. 34번 예문에 문장을 중복 사용하면서 잉여 정보.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고 슬로푸드를 먹어야 한다. 그다음에 말을 바르게 해야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민호는 야구를 좋아한다. 자, 오른쪽 보세요. 자, 273쪽으로 넘어가서 자, 34 문장에는 절마다 반복된 요소. 자, 푸드를 먹다죠. 푸드. 그래서 니은에서는 뭐뭇을 바르게 하다죠. 그다음에 디귿에서는 누가 무엇을 하다. 좋아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35번에 예문이 나오죠.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푸드를 먹어야 한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철수는 축구를, 민호는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73쪽. 그래서 이제 잉여 정보 이제 나오죠. 문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반복되는 정보가 많다면 그만큼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노력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잉여 정보의 부정적 측면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잉여 정보가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잉여 정보는 사라지거나 훼손된 정보를 회복해서 원래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잉여 정보가 좋은 면도 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6페이지에 네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걸 풀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276페이지입니다. 자, 276페이지. 자, 1번. 밑줄 친 부분이 구정보인 것은 자, 1번. 무엇이 더 나을까요? 이렇게 나왔죠? 무엇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신정보죠. 신이라고 써놓으세요. 신. 무엇이. 내일 뭐 할 거야? 등산 갈 거야. 등산 안 나왔죠? 신이죠. 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뭘 먹을까요? 했는데 우리라고 똑같이 나왔잖아요. 구. 비가 오니 비는 오지 않지만 구름은 꼈어. 이건 신이죠. 그러니까 안 나온 것은 신정보죠. 답은 3번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2번. 주제와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제는 문장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도 기능할 수 있다. 주어는 한정 명사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 그다음에 주어는 주제일 수도 있고 설명일 수도 있다. 주제는 문장 안의 서술어와 선택 제약을 가진다.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주제는 문장의 정보적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지만 주어는 문장의 구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주제와 주어는 문장의 앞자리에 놓이죠? 차이점도 있다. 1은 주제의 기능 영역이 문장을 넘어서지만 주어는 문장을 넘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 2는 주제는 한정명사여야 하지만 주어는 제약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3은 주어와 주제가 일치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하니까 옳다. 이에 대하여 교재 266쪽. 아까 제가 이거 별표 치라고 그랬죠? 페이지 266쪽. 자, 266이라고 써놓으세요. 16번을 참조해 보면 4는 잘못됐다. 주제는 서술어와 선택 제약이 없지만 주어는 서술어와 선택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주제는 문장 안에 서술어와 선택 제약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주제가 서술어와 선택 제약이 없지만 주어는 서술어와 선택 제약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어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선택 제약이 좀씩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4쪽 같은 경우도 독도는 동해에 있다면 독도가 주제이면서 주어가 되죠? 동해에 있다 설명이고 동해에는이라고 써버리면 동해에는 주어가 안 되죠? 독도가 있다는 것이 설명인데 그 중에 독도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주제의 정보적 속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이거는 아까 주제의 정보적 속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제가 앞에서 이 주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주제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라는 것은 이제 대하여성, 뭐뭐에 대하여 이런 의미로 쓴다고 그랬죠. 거기 267쪽에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주제가 가지는 일반적인 속성으로 흔히 대하여성, 문두성, 부정부성을 들기도 한다. 밑줄 치시고 대하여성에다 1번 동그라미, 문두성에다가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정부에다가 3번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잉여성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잉여성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67페이지라고 써놓으십시오. 그 277쪽에 문장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은 구정부에 사용되면 대조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밑에 해설을 보세요. 조사은은 보통 구정부와 어울리지만 신정부에도 붙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대조죠. 대조. 그러니까 구정보에 사용됨이 아니라 신정보라고 써야 되겠죠. 주제의 정보 전달력은 설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주제의
이것도 이제 밑에 보면 정보 전달력 측면에서는 주제는 설명보다 작다라고 들쳐놓았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주제는 정보 전달력이 이제 그 거기 264쪽에 거기 다섯째 줄에 밑줄 치세요. 정보 전달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주제는 작고 설명은 크다라고 나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다가 아니라 여기서 작다라고 해야 되죠. 작다. 이건 264라고 써놓으시고 3번 주제는 구정보지만 설명은 구정보나 신정보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주제는 구정보지만 이 그 설명은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오죠. 주제 설명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주제는 보통 구정보지만 설명에는 구정보나 신정보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구정보와 신정보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고요. 초점이 생략돼도 문장의 정보적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그랬는데 초점 부정문이나 문답상 등에서 문장의 정보적 의미를 구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초점이 생략되어도 정보적 의미가 동일한 게 아니죠. 초점은 270페이지부터 나왔죠. 270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4번은. 그래서 나는 어제 공원에서 영수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어제 공원에서 영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가 초점이 있냐? 내가 공원에서 영수를 만난 때는 어제가 아니다. 어제가 초점이냐? 내가 어제 영수를 만난 곳은 공원이 아니다. 공원이 초점이냐?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영수가 아니다. 영수가 초점이냐? 이 달라지는 거죠. 또 30번에 나오죠. 네가 그것을 철수에게 줬느냐? 아니요, 민수가 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너의 포인트면 민수가 되는 거고 그것의 포인트면 이것이 되는 거고 철수가 포인트면 민수에게 줬어요가 되는 거고 주었느냐의 포인트면 빌려줬어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의 주제는 구정보이지만 설명은 구정보나 신정보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주제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69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3번은 페이지 269쪽에 27번이라고 좀 써보세요. 277쪽에 3번은 269쪽에 27번. 자, 27번 한번 다시 보세요. 269쪽에. 영희는 어느 과목이 재미있대요? 라고 했을 때 영희는 하면 영희는 이렇게 나왔죠? 이게 주제예요. 앞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이게 구정보고 국어가 재미있대요. 국어가 재미있대요. 보세요. 그럼 재미있대요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으니까 구정보죠. 근데 국어가 안 들어갔죠. 신정보죠. 그러니까 신정보와 구정보가 같이 있죠. 자, 이것은 뭐예요? 설명이죠. 설명이죠. 영인은 주제고 구정보.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뒤에 278쪽을 보세요. 자, 게시된 개념과 용례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는데, 자, 신정보는 니은,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는 신정보지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기획에 너만 혼자에서 보조사 만과 부사 혼자는 단독의 그 의미를 중복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나왔죠. 그래서 잉여 정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답번의 잉여 정보에다가 기억에 밑줄 치시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니은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니은의 제가는 앞에 구정보 그 일에 대하여 새롭게 알려주는 정보니까 신정보. 그러니까 신정보에 니은 있죠. 남은 건 뭐 받겠어요? 설명이 디귿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표시를 할 때 278페이지에 나오는 5번이죠. 자, 가는 뭐하고 연결돼요? 가는 니은. 나는 설명이니까 디귿. 그다음에 다는 기억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 니은 맞죠? 근데 나는 디귿이니까 틀렸고, 나는 거기 디귿이라고 써놓으세요. 기억이 아니라. 그다음에 다는 뭐예요? 기억이라고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다는 여기 디귿이 아니죠? 이거 다는 기억이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가가 니은. 신정보는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언어와 의미의 제 1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강의를 이제 제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요. 방송 강의를 꼭 좀 들으시면서 여기서 좀 미진된 부분은 정리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